안녕하세요, 사입니다.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영화 리뷰. 정말 극과 극의 평을 갖고 있는데요. 하지만 순위권은 2주연속 1위. 어떤 영화인지 지금 알려드립니다. 엄마를 화재에 잃은 마이트는 시골로 내려와 엄마의 여동생을 새어머니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 길로 외가로 이사오게 됩니다. 댁에는 범상치 않은 외가리가 있었고 외가리를 쫓던 마이토는 버려진 탑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탑에 가자고 얘기하는 외가리. 저는 외가리를 없애기 위해 준비하지만 이때 아이를 임신한 새엄마가 사라집니다. 마이토는 새엄마를 찾기 위해 탑으로 들어가고 탑 속 세계로 가게 됩니다. 마이토는 탑 속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 새들과 만나게 됩니다. 그중 힘이라는 불을 사용하는 소녀를 만나게 되고 희미는 마이토를 위험에서 구해주고 새엄마에게 데려다 줍니다. 마이토는 산실에 있던 새엄마를 만나지만 거부당하고 교유를 어겼다고 탑의 주인인 큰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마이토는 큰할아버지를 만나고 탑을 물려받으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마이토는 거절을 하고 악당에 의해서 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하고 미야자키 하야오의 신작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관람했습니다. 6일반은 100만을 넘었고 9일째 예매율이 1위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관심과 달리 평점은 좋지 않았는데 네이버 평점은 6.2로 낮은 평점을 보여줍니다. 낮은 네이버 평점과 달리 높은 평을 보여주는 것도 있었는데 다양한 외국 유명 매체가 평가하는 로튼토마토에서는 우리나라 개봉 전에는 100%를 유지했고 이 영상을 만드는 지금은 97%로 아직 높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국 연예 매체 롤링스톤즈는 슬픔과 성장에 관한 이번 작품은 그가 애니메이터의 대가라는 것을 입증한다 라고 호평했습니다. 뉴욕 매거진은 미야자키 감독이 세상에 말할 게 아직도 남아있다고 느끼는 한 우리는 그의 작품을 더 볼 수 있어서 행운일 것. 그의 최신작은 감독의 개인적인 생각을 간접적이면서도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라고 전했습니다. 반면 그의 전작에 비해 다소 아쉽다는 평도 있었습니다. 인디와이어는 그는 거장임이 분명하지만 이번 작품은 그의 최고작이 아니다. 마녀배달부의 경쾌함, 붉은 돼지의 로맨스, 모노노케의 장대함,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의 매혹, 하울의 움직임성의 화려함 등 모든 방면에서 그의 전작과 비해 다소 부족하였다고 아쉬움을 내비쳤습니다. 그대들이 어떻게 살까는 일본에서 전혀 홍보를 하지 않았는데요. 예고편도 없고 TV 광고도 없고 신문 광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스즈키 토시오스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정보 과다 상태예요. 분명히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영화를 보러 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건 과잉 서비스이고 관객 입장에서는 이미 재미있는 부분을 다 뺏은 것과 같은 거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나온 포스터에는 큰 부리가 있는 새가 그려져 있을 뿐 작품과 관련한 다른 내용이 전혀 담겨져 있지 않았는데 스즈키 토시오씨는 하나 더 만들려고 했지만 미야자키 하야오씨가 스즈키씨 이건 굉장해. 지금까지 한 것 중 최고야. 라고 무섭지만 이 영화의 본질을 꿰뚫고 있다고 극찬했고 이 포스터만 나오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포스터에는 지브리 영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탁월한 캐치프라이즈도 없습니다. 스즈키 토시오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없네요. 없는 것이 카피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이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시 스튜디오 지브리에는 해당 포스터를 공개하며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직접 그린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에 자신의 연대기를 담을 거라고 예고한 적이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 마이토는 미야자키 하야오를 모티브하고 있습니다. 마이토는 전쟁시대에서 태어나 어머니를 잃고 아버지가 재혼을 합니다. 그리고 마이토의 아버지는 비행기 공장을 운영합니다.
1941년생인 미야자키 감독 역시 마이토처럼 어린 시절 전쟁을 경험했고 군수 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 아래서 유복하게 자랐습니다. 심지어 어머니도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재혼을 했다고 합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이 세계 가는 일은 없었지만 영화와 같은 제목으로 극중 마이토가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책을 받는 장면이 있는데 이는 역시 감독의 어린 시절 읽은 책이라고 합니다. 여담으로 지브리 스튜디오에서 면접을 볼 때나 입사하면 이 책을 추천했다고 합니다. 먼저 처음부터 얘기하자면 제일 이해 안 됐던 장면, 처제와의 재혼입니다. 부인이 죽고 처제랑 결혼, 심지어 1년 뒤? 영화를 보면서 불편함과 이질감을 느꼈습니다. 저택에 간 마이토는 7인의 하녀 할머니들을 만나는데 저만 그런가요? 할머니들을 보고 유바바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저택을 날아다니는 외가리, 딱 봐도 무언가 있을 것 같았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새가 말하거나 사람이 새가 되는 건 하울이나 유바바를 연상시킵니다. 이 영화의 특징이자 보면서 느낀 것은 전부 수작업인 것 같다는 것입니다. 3D나 2.5D를 많이 사용하는 요즘 이 영화에서는 전부 손으로 그린 느낌이 납니다. 전부 수작업으로 해서 제작 기간이 7년이나 걸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전부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에 하울의 움직인 성이나 원령공주보다 마무리가 덜 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초심을 잃지 않은 영화라 미야자키 하야오의 의지가 보였습니다. 이 영화에는 이 세계로 가는 곳인 탑이 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는 영화에서 이 세계를 상징하는 건물 등을 주로 사용하는데 그 영화를 거쳐와서 그런지 앞에 장르들 모두 나오는 느낌의 탑이라고 느꼈습니다. 탑의 디자인으로 유바바의 방황 디자인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이토가 이 세계로 가서 마주친 것은 넓은 들판인데 이곳은 하울의 움직이는 성에 나오는 곳과 유사하다 생각했습니다. 그곳에는 무덤이 있고 나를 배우면 죽는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업계는 상업미술 업계 중에서도 혹독하기로 유명합니다. 같은 사람을 수없이 반복해서 그리고 몇천 장 그리고 박봉에 과로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 직업으로 유명합니다. 이 무덤에 적힌 문구의 나는 애니메이션으로 감독의 애니메이션 길은 혹독했음을 알려주는 문구인 것 같습니다. 마이토는 키리코라는 여인을 만나서 바다 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멋진 배의 행렬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멋진 배의 행렬은 다 허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 허상이란 단어를 앞에 무덤과 연결시키면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와 같이 정말 멋진 애니메이션을 보고 애니메이션 업계를 존경하며 관련 일을 멋지게 바라보지만 실제로는 눈에 보기 좋은 허상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마이토는 계속 이동해 키리코의 아제트로 오고 거기서 와라와라들을 만납니다. 와라와라들은 저녁에 하늘로 올라가려 하지만 포식자인 펠리콘이 잡아먹습니다. 와라와라를 잡아먹은 펠리콘은 죽어가면서 자신이 이렇게 잡아먹은 것은 이것 위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고 환경의 잘못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전쟁시대라는 배경과 연결지어 보통 사람들이 절도를 저질렀던 것처럼 가혹한 환경이 악인을 만들 수 있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때 등장하는 히미는 마이토 엄마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히미는 빵에 잼을 발라주고 마이토는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을 보고 천국에서 라퓨타나 마녀배달보 키키가 생각났습니다. 그 정도로 평화로워 보이며 마이토가 새엄마와 편하게 하지 못했던 식사를 히미, 즉 친엄마 앞에서는 편하게 먹는 모습을 보여주어 마이토가 드디어 편하게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히미와 마이토는 밥을 먹은 후 탑으로 가고 히미는 마이토를 새엄마 나츠코가 있는 산실로 안내합니다. 산실에 도착한 마이토는 금기를 어기게 되는데 나츠코가 아이를 갖고 있어서 쉬어야 하는데 들어와서 어겼다는 것이 아닌 이 탑의 주인인 큰할아버지의 핏줄이고 이 핏줄을 지켜 세계를 이어나가려고 출입금지를 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금기를 어겨 기절한 히미를 대왕 앵무새가 큰할아버지에게 데려갑니다. 대왕 앵무새는 세계를 지키려고 하고 할아버지는 마이토에게 물려주려고 합니다. 큰할아버지는 13개의 나무블록으로 탑을 쌓으며 세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큰할아버지의 탑은 무너져가고 마이토가 새로 지어주기를 원합니다. 이때 13개의 나무블록은 미야자키 하야오가 지금까지 한 작품의 수와 일치하며 이 장면에서 큰할아버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탑을 불려주는 모습이 미야자키 하야오가 아들에게 지브리를 물려주려 하였으나 거절한 마이토처럼 아들도 애니메이터가 아닌 다른 길을 간 것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마이토가 탑을 물려받지 않고 대왕 앵무새가 탑을 무너뜨리는 바람에 탑이 완전히 붕괴가 되고 마이토와 히미는 헤어지고 새엄마와 탑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제가 보면서 느낀 것, 생각한 것, 조사한 것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중간에 시간 정리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끝까지 완료했습니다. 어려운 영화라 이렇게 설명 영상을 만들어 보았고 이 영상이 영화 이해에 도움이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